네, 안녕하세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입니다. 제가 12월 1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제가 기존에 팍스경제나 머니투데이에서 하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이런 필요성이 좀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들어서 그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방향은 간단해요. 앞에 이제 제가 소개한 저 짧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방송에 대한 컨셉을 설명한 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뉴스 한두 개씩 정해서 그날 좀 관심 있을 만한 뉴스 하나씩 정해서 관련된 얘기 또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편하게 얘기해서 좀 라이브하게 표현하자면 뭐 좀 주저리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뭐 이렇게 추측도 좀 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면 좀 뉴스 하나를 보시더라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지금 제목이 이제 테조스 15% 급등, 한 달 만에 이제 57% 상승, 시총 10위권 안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뉴스들을 보면 이 테조스는 뭐 대표적인 스테이킹 암호화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화폐들 이제 지금 거래소와 관련된 얘기들인데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렇게 뭐 때문에 뭐 15% 급등, 뭐 때문에 뭐 떨어지고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소들이 하나 둘씩 전부 스테이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이게 무슨 뭐 관련된 얘기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급등에 대한 뉴스는 뭐 검색 사이트나 뭐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매체들 뉴스를 읽어보면 아시겠는데 뭐 그때 당시에 있어서 영향이 미칠 만한 내용들을 그냥 편집해서 내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투자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것 때문에 투자를 뺀다든지, 뭐 이거는 별도의 판단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게 무슨 어떤 이슈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정도인 거지 분석적이고 근거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암호화폐가 어느 날 15%, 30% 급등했어요. 뭐 최근에는 이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레이븐이라는 코인이 또 급등을 했었어요. 20 몇 퍼센트. 근데 저는 이제 뭐 이 레이븐 같은 코인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라고 하면 뭐 레이븐이라든지 칼리스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류의 코인들은 이제 원래 이제 블록체인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태동할 때와 비슷한 컨셉으로 뭐 딱히 회사도 없고 뭐 커뮤니티 중심이고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담당하거나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커밋을 해서 체인이 돌아가지 무슨 홍보 담당 따로 있고 누구 담당 따로 있어서 매체 플레이하고 뭐 이런 그 체인들하고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 레이븐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레이븐하고 이런 사이드 체인에 주로 관심이 있는 거죠. 사이드 체인이나 레이븐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뭐 코인 만들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관심이 있는 체인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뭐 20%, 30%씩 상승 이제 급등을 하는 거예요. 최근 며칠에. 그래서 이제 뭐 기사들이 뭐 레이븐의 뭐 기본적인 가치가 올라갔다느니 뭐 이게 드디어 이제 플랫폼이 기존의 플랫폼과는 좀 다른 의미의 플랫폼으로서 뭐 가치를 인정받았다느니 뭐 별의별 뉴스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레이븐의 그 트래픽이 제일 많은 거래소를 가서 이제 그 거래를 봤어요. 근데 거래를 보면 이게 또 누가 또 작업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팔자 사자를 보면 그래서 이거 좀 뭐 당분간은 한 30%뭐 2, 30% 오르고 뭐 근데 너무 눈에 보여요. 이건 뭐 저희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만 볼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나 조금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사자 팔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며칠 지나니까 그냥 바로 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은 워낙에 지금 뭐 그 한 2, 3년 전부터도 정부 규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이용해서 중간에 뭐 소위 말하는 MM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게 마켓 메이킹인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활용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래소들 중에 마켓 메이킹에 손 안 대는 거래소 거의 없고요. 또 뭐 아주 고고하게 살아남은 거래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 가지고 장난치고 가격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 나중에 잡아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래소들이 이 스테이킹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제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준비율이 은행으로 치면 준비율이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의 볼륨이 좀 있어야지 운용 가능한 폭이 생기고 리스크에 대한 해지가 되는데 이게 보유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이슈가 이제 점점 커지죠. 왜냐면 뭐 일단 투자에 대한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한 곳으로 몰리는 편중이 좀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뭔가 지속적인 수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후발 거래소들이 전부 마이닝 무슨 토큰 해가지고 거래소 토큰 만들어서 보상해주고 거래 수입 다 환원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거래소 수수료율 때문에 이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래소들은 상장 수수료를 굉장히 높이고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상장 수수료를 높게 받고 수수료 이제 거래 수수료는 낮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수익 보존을 하는데 사실 이런 어떤 스테이킹이 가능한 코인들을 가지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것만큼 좋은 수익 모델이 또 없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뭐 수익이 연 10% 20%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그 체인과 또 고객한테 제공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많아봐야 2, 3%예요. 그거보다 더 받으면 이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1, 2% 많아봐야 2, 3%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래소들이 이런 스테이킹 요소들의 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지금 이 기사에 봐도 뭐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했고 바이낸스도 관련돼서 또 뉴스가 나오고 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몇 가지 회사에서도 스테이킹 관련돼서 계획이 있다,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살펴보시면 이게 거래소가 그러면 그러면 그 코인 나도 한번 스테이킹 참여해 볼까 이러는데 지금은 사실 스테이킹이라는 거에 뛰어들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 이제 이 기존에 돈을 저금해 놓고 이자를 받는 건 돈의 주체는 한국은행이고 국가인데 돈을 맡겨놓는 곳은 은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건데 이제 기존에도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건 그러니까 수익을 받는 건 체인 자체에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뭐 카리스토 네트워크도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이제 체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체인에서 그거를 이제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거래소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법정화폐로 예를 들자면 국가 이제 화폐를 발행한 국가가 체인이 되는 거고 은행이 이제 거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제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서 이익을 주고 근데 이제 스테이킹이 뭐 여러 가지 노드로서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거래소는 어쨌든 수익의 리소스, 그러니까 수익 소스를 늘려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투자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코인을 100만 원어치를 스테이킹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 4% 또는 1년에 6%. 지금 여기서 하는 게 1년에 6%인데 좀 많이 제공하는 데들이 1년에 뭐 10% 이렇게 제공하는 체인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6%라고 해줘. 근데 이 코인이 뭐 일주일 만에 뭐 10% 빠지기도 하고 20%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뭐 좀 안정적인 코인이다. 얘는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영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테더 같은 경우도 이건 정말로 오를 이유도 없고 떨어질 이유도 없는데 얘도 10몇 프로씩 등락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그러니까 이런 아직까지 이런 그 플럭츄에이션이 심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위험하고 그 참여했다가 다시 빼는 왜냐면 그 스테이킹을 하면 그냥 이 은행으로 치자면 적금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 번 넣고 함부로 뺄 수가 없어요. 빼면 손해도 약간 있고 지금 체인들은 거래소마다 지금씩 정책을 달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인에서 제공했던 스테이킹 서비스는 락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스테이킹 맡기면 뭐 30일간 못 푼다든지 이제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야 이제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시고 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뉴스에서 뭐 이제 어떤 코인이 급등했다, 급락했다라는 뉴스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 급등했는지 정도 이유 정도 들어보시면 뭐 그런 정도의 가치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두 번째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나씩 저도 이제 늘려가고 그걸 또 노드로 활용하고 이제 수익 모델 차원에서 한두 개씩 늘리고 있는데 사실 스테이킹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 정도를 아는 게 중요한 이제 그 정도면 되지 그 스테이킹 자체에 나도 또 뛰어든다든지 뭐 거래소 찾아가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 부분은 스테이킹 그 스테디하게 이제 스테이블한 코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몇 개 정도 나와서 이런 정도면 스테이킹 해도 되지라는 게 좀 시장에서 공감대가 생겼을 때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